자, 전자책 만들기 클래스 5번째 영상이고, 전자책 작업,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전자책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PUB 파일 생성 흐름은 예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었고요. 이번에는 추가적인 내용들 한번 볼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가 예시로 보고 있는 어린 왕자의 경우도 여러 개의 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1장만 넣었지만 2장을 넣기 위해서 여기 끝에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을 분리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을 구분하는 게 애지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커서를 이 윈도우에서 제일 본문 끝 있죠. 여기 HTML 태그 혹은 뭐 바디 태그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여기 Split at Cursor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혹은 이 버튼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컨트롤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도 돼요. 어쨌든 요거를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섹션 2라고 하는 XHTML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여기 바디에다가 이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자, H1이죠. H1을 넣고 2를 할 건데, 위에다가 이미지 넣기 귀찮으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이것만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등 이전 설정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새로운 장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장 이름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름 변경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장 이름 추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금 보여드렸죠. H1 넣고 혹은 이전에 있던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TOC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C는 테이블 오브 콘텐츠고 목차, 책의 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컨트롤 한 다음에 T 키를 누르면은 이 화면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마저 하면은 이 TOC 생성이 하는 역할은 본문에 있는 H1 태그로 섹션을 만들고, 우리가 예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H2랑 H3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 섹션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자책에서 이제 목차 간 이동을 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실기해서 일단 지금은 2장의 내용이라고만 하고 이렇게 파라그래프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UI가 나타나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H1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요거를 기반으로 목차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경우고, 예시에 지금 H1만 있으니까 H2랑 H3를 한번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H3도 2장 1절, 그 다음에 뭐 세부 내용,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아무 내용도 아니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목차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다시 누르면은 H1과 H2, H3를 이 C끼리 자동으로 인식해서 목차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경우고, 그 다음으로 기본으로는 이 내용들을 목차에 포함시킬 거다라고 하는 include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뭐 리네임은 있지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OK 버튼 애지간하면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테이블 오브 콘텐츠가 아까는 1만 있었는데 이제는 2와 2장 1절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create HTML from table of content라고 하면은 이 목차를 위한 XHTML 파일을 새롭게 생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전자책을 보면은 이제 책에 맨 처음에 목차가 나오고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을 누르면은 2장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목차 페이지에서 뭐 1장으로 클릭하면은 이동하고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고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네, 목차 페이지 표기 내용 수정이 가능한데 예지간하면 지금은 우리가 실습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예시 중에 하나인데,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다가 캡션, 설명글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요 코드를 붙여놓고 쓰면 됩니다. 근데 요 코드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이미지를 스크린샷 찍어서 AI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미지에 캡션을 넣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AI가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저도 그렇게 물어봐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2장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 EPUB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prince.png라고 하는 이미지에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먼저 이미지를 넣기 전에 요 태그를 한번 봐야겠죠. 이미지 태그는 그냥 파일 넣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시길에 2장에다가 이제 요 내용을 넣을 건데, 요거는 이제 이대로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이미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미지 더하는 거 그대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린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피규어 이미지를 넣고, 대신에 이제 요거를 여기 부분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고요. 너비가 너무 큽니다. 좀 조절합시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미지 캡션을 요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려낸 그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잘된 초상화이다 로 하면은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기본 스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SS 스타일을 나중에 조절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마 AI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태그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생성 AI로 하면 된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취열점으로 이전에 설명을 했지만 HTML은 아무리 엔터를 쳐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초상화랑 가운데 사이를 제가 엔터를 넣어서 임의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엔터를 넣어도 프리뷰에서는 그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줘야만 무조건 줄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가독성이 좋긴 하겠죠. br로 줄넘기만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텍스트가 이만큼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또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가급적이면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미지 레이아웃을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PDF를 넣거나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이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크린샷 찍고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시계에서 배치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된다 하는 예시를 보여주려고 넣은 겁니다. 이거는 AI가 이렇게 플로트 라이트라고 하는 CSS 뒤에 잘리긴 했는데 그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쓰고 CSS 작업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는, 자, 앞에서 요 부분 있죠? 헤더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 요 부분을 의미하는 게 HTML 태그에다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렬뿐 아니라 뭐 굵기, 색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번 여기 태그 안에다가 넣는 것도 사실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매번 넣으면 복잡하겠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태그가 많을수록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웹 개발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자, 클래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 자, 여기다가 클래스는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를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때 요 스타일즈라는 거에서 스타일 시트, CSS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CSS를 파일로 관리하는 거는 여러 XHTML에 있는 태그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조절하기 위한 거고요. 먼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추가합니다. 자, 북브라우저의 스타일즈에서 여기다가 add blank style shee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스타일 0.000이 이렇게 되는데 이름 바꿔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에서 센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습니다. 점 센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적용했다 하니까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서 갖다 쓰는데 주의할 점으로는 요거를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은 태그가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있었던 것처럼 스타일은 어쩌고 저쩌고 길게 쓰지 않고 그냥 클래스는 센터 이렇게 하면 되고, 클래스의 장점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 2에서도 요거 스타일을 그냥 지우고 클래스는 센터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요 스타일 시트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이게 됐는데 스타일 시트를 요 XHTML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연동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작성하고 저장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고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XHTML에서 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불러올 건데 어디서 불러올 거냐? 여기서 불러올 거다. 근데 우리는 알지만 아직 프로그램은 모르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XHTML 파일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링크 스타일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시길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 시트들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 헤드 부분에 요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겠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센터만 붙이면은, 자 여기도 클래스 센터를 붙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는 클래스를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섹션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링크 스타일 시트를 연결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만약에 섹션이 정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매번 이걸 해야 되냐,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데 시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을 구분할 때 여기서 커맨드 엔터하고 뭐 장 구분을 하면은 이전에 스타일 시트도 그대로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섹션 2를 만들 때는 이 시트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섹션 1에서 새로운 장을 만들게 되면은 3이 되는데 이렇게 스타일 시트의 내용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스타일 시트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장 분리를 하면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것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 장에다가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리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내용입니다. 플로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 AI가 텍스트 이렇게 배치하고 이미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좀 번거롭긴 하지만 따라서 쳐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쳐볼게요.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그 다음에 너무 길지만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또 다시 그렸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저는 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스크린샷을 찍어서 넣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넣었고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 두 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너비를 좀 줄이겠습니다. 한 40%.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래스는 플러트 라이트, 얘도 클래스는 플로트 레프트를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좀 지울게요. 이제 스타일 시트에 가서 클래스 플로트 라이트랑 레프트를 넣어야겠죠. 이 내용을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아니지, 이미지에다 우리가 클래스를 넣었죠. 이미지가 텍스트 배치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미지가 텍스트에서 오른쪽에 혹은 여기다가 추가로 텍스트를 넣으면은, 더 써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할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네, 가급적이면 이미지 복잡하게 배치하는 거는 많이 힘듭니다.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요. 특히 이제 폰트 크기에 따라서 또 이게 다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권장하고요. 혹은 이제 생성형 AI 써가지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거는 봤던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고요. XHTML에서 이렇게 클래스 한다, 뭐 예시 봤고요. 네,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 레이아웃이 깨지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AI한테 잘 물어보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배경으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응성 레이아웃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계속 구조가 바뀝니다.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미지랑 텍스트 자체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너무 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미지 배치는 오케이인데 복잡한 이미지 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책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다뤄봤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